법무연수원에 현수막이 붙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법무연수원 가면 조남관 윤대진 가 있는 곳이죠.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 아 정말 잘 붙였다. 법무연수원에 이제 조남관 출근하기 시작하고 아마 사법연수원 정도 붙일 것 같은데. 붙여줘야죠. 법무연수원에 있다가 사법연수원으로 한동훈이가 옮겨갔는데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지막 졸업자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이제 거기 더 이상 뭐 사시 출신으로 남아 있는 아무도 없죠. 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인력 배출의 역할은 이제는 하지 않는 곳인데, 저는 한동훈이 사실 저걸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너무 불쌍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엄청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분위기가 우리 쪽이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훈이랑 같이 놀던 사람을 친 거야. 근데 윤석열이나 있을 때니까 그걸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게 이게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불간 독직폭행으로 이거 기소 안 하거든요. 이게 기소까지 갔다는 거는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만히 있을까, 정진웅이가.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요. 이 재판 결과 나오고 하면 한동훈이는 뭐 저는 그러니까 진짜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네. 소위 말하는 법비들 이야기잖아요. 그냥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예요. 요거를 독직폭행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쉽게 표현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과하게 피의자를 막 폭행한다든지 고문한다든지 다 이게 독직폭행이잖아요. 이게 법비들이 하는 짓인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을 조국 장관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뭔가 정황이 드러났어. 무슨 기자랑 뭔가를 한 게 드러났어. 근데 조국 장관이 뭐 민정수석이었거나 법무부 장관일 때 이게 드러났어. 핸드폰을 안 까. 그러면서 주저줄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동훈 자체 수사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건 사법연수원이 생긴 일에 검사가 근무하는 게 처음이랍니다. 아, 그래요? 생각해봐봐. 검사가 일선에서 형사부든 특수부든 수사하고 있거나 공판을 해야지 사법연수원에 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울리진 않는다. 대학생 됐는데 재수학원에서 왜 이래? 아 진짜 한동훈 정말 꽃이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한동훈 씨는 아이폰이나 깝시다. 아이폰 깝시다. 근데 내가 그냥 빠루를 통해서 열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열리네. 왜 빠루를 통해 갖고 열고 싶은 거야? 문이 안 열리면. 그 나경원한테 부탁해야죠,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예. 자, 조국 장관 관련해서 또 근식이가 등장하던데, 근식아 일단 그 조국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조국 장관을 좋아하는 마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알립니다. 지인분이 2030 커뮤니티에서 제 딸이 2억 원짜리 벤츠에 타고 직장 출퇴근한다는 소문이 돈다면서 확인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 딸은 2013년 산 현대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 벤츠를 타는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조국의 시간에서도 밝혔지만 저희 가족은 외국 유학 시절 외에는 외제차를 탄 적이 없습니다. 야비하고 저열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세연이 제 딸이 빨간색 포르쉐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김근식이가 누가 물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친놈이에요. 내가 저쪽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조국은 무조건 유죄여야 해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지. 거기에 부안에 동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일부 있는 거지. 조국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최소한 다른 걸 떠나서 김근식아 네 자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봐봐. 사실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실 사회적 명망도 있었고 살 만큼 어느 정도 연령이 높지는 않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식의 문제가 되면요 적극 해명하고 싶어지는 거지. 요런 가짜뉴스 뭐 가세형 같은 데서 막 내는 게 아직도 조국 딸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면 당연히 해명하고 싶죠. 그러면 최소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끼어들어요 애들이. 아니 근식이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식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해명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사실 2억 벤츠라는 소문이 났는데 이것도 기분 나빠요. 장재원 아들 장노엘은 3억 벤츠란 말입니다. 소문이 나도 좀 비싼 걸로 내달라고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포르쉐였나요? 뭐 이렇게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짜리를 타면 또 뭐 어떤 거고 그거를 저는 왜 시비를 거는지는 전 도저히 이해가 네. 안 갑니다. 네. 아무튼 야비하고 제어하다는 건 그런 의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저 조국 가짜 뉴스를 내면 돈 벌기 급급했던 저쪽의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이번에 손정미 사건이랑 비슷하지. 심지어 다 까먹었는데 옛날에 어떤 가짜 뉴스까지 나왔냐면 신의 한 수에서 조국 장관이 비트코인 사기쳤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 아예 회자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예. 조국이면 다 끌어오는 있지도 않은 사실 막 때려 붙잖아요. 근데 최소한 자식이 장래가 걸린 문제라면 이건 근식이가 아니라 근식이 해리비도 똑같을 거야. 근식아 네 아버지도 이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고. 이런 것마저도 진짜 야비하고 저열한 자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한번 볼게요.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명문장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 검찰과 닮았습니다. 숙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고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백신 괴담을 유포하는 언론이나 일부 정치 세력의 행태와 본질도 정치 검찰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국의 시간은 백신과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억지를 부려도 팬데믹을 몰아내려 백신을 맞는 시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 책과 비슷한 맥락이라면 지나친 것일까요? 정치검찰의 치료제를 만들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확실한 효능을 지닌 치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필수 성분의 분석과 개발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신속하게 완성하여 공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개혁 특위가 다시 재가동을 시작한다고는 보도도 오늘 나왔었고요. 조국의 시간은 배신이다 이런 표현에 좀 공감을 했고요. 제가 주장해 왔던 바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배 최고위원이 최성의 이야기를 드디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구 MBC 같은 데서 그런 보도를 해주면 민주당 차원에서 물건 늘어져라. 이 얘기가 이제 먹히는 느낌이라서 저는 뭐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주말 내내 SNS를 떠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만 해드리면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 보면 중앙일보의 공정한 잣대라고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거는 조국 흑서가 나왔을 때 3,000부 내려던 조국 흑서 7만 부 팔려 현 정권에 염증 많다. 이게 헤드라인이었는데 최근에 조국 장관 책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조국이라는 돈벌이라고 보도를 내는 중앙일보의 행태.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중앙일보의 공정한 잣대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규정했냐면요. 중앙일보의 조국팔이용 앵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안혜리라는 저 논설위원 있잖아요. 안혜리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모조리 다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먹히지는 않지만 저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이 부끄럽네요, 진짜. 왜 이런 사람만 이렇게 계속 상층부로 올라가는 걸까요? 네. 조홍천 의원이 그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국의 시간 출간에 재판에서 괘씸죄가 가중될 수도 있다. 이게 하나.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CCTV를 제대로 가렸어야 된다. 이게 딴 나라 살다 왔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CCTV 제대로 가렸습니까? 범죄도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그냥 조국 무너뜨리기 혈한 데 있었지? 아니 인사청문회가 뭐 조국 청문회였어요? 조국 가족 청문회였지? 이 책이 괘씸죄 가중 처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괘씸죄가 가중될 수도 있다 표현한 게 맞습니까? 정말 괘씸한 놈은 조홍천이죠.
방금. 아니 조응천도 솔직히 그렇게 치면은 지금이라도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떴잖아요. 부인이 건축사인데 이해충돌 방지법에 예. 관련되어서 지금 한 건 되게 크게 터졌어요. 근데 네. 그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조응천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유죄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그 양형하는 데 있어서 형량하는 데 있어서 괘씸죄가 적용된다라는 거거든요. 유죄, 무죄,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는 괘씸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량에 있어서 괘씸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쪽의 생각은 바로 뭐죠? 무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유죄로 판단이 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책을 낸 걸 가지고 괘씸죄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재판부의 수준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응천이 경험했던 건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었던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만 부가 팔리고 30만 부가 팔리고 하는 이 현상 있잖아요. 조국 장관 책 나온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책 한번 봐봐요. 이 두께가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370페이지 좀 이상이니까 요게 10권이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예. 10권이 된단 말이에요. 100권이면 이거 10배쯤 되겠죠. 10,000부 정도 돼도요. 규모로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생각만 해봐봐 이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돌풍 속에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조국 안 도와줄 거면 조용히 있는 게 정치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 조국 장관이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책을 안 읽어봤단 소리예요.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차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수긍하겠다 이런 거지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부터 쭉 시작되고 있는 그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포함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조국을 사과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에 유리할 게 없어요. 어떤 뇌피셜에서 조국을 사과하면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선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민주당께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유죄가 나오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지층에서. 니들이 먼저 버렸는데 당연히 유죄 나오지라는 소리 더 나오겠어요? 무죄가 나오면 니들 그때 버렸잖아. 봐 무죄 나왔잖아 할 거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는 아닥 해주는 시간이에요. 입 닥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야 뭔가 싸워도 제대로 싸울 거 아닙니까? 지지층만 입안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민주당 지도부가 싸움에 대한 관념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싸움터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더라도 깨끗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튀기고 땀이 흐르고 흙바닥에 뒹구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피를 닦아내도 결국에는 반대쪽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를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 깨끗하게 털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정치판에 들어온 이상 이 더러운 몸으로 계속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길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깨끗한 걸 추구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조국 리스크가 있다고 쳐도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이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사과했으니까 끝. 오늘도 그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조국을 털어낸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뭘 어떻게 텁니까 그거를.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거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리스크를 털어내고 싶을 때는 최대한 조국 장관한테 더 씌워진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벗겨내주는 것이 조국 리스크를 털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같이 싸워주지 않으면서 이 논쟁은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더 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대선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난 지금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쪽 스탠스이든 간에. 실제로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나 조국 장관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뭔가 무죄에 가까운 거를 받아내면 그걸로 민주당이 이득은 볼지언정 미리 사과해놓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중도층이 지지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지층은 이반대해 버리는데 의리 없는 것들이란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냥 비겁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역대급 실제로 서점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서 품절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십만 권이 나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약은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가면 책을 구하기 힘들 정도. 가열차게 삽시다. 이제 이 책 나는 지금 이게요. 심지어 조국 장관 책을 갖고 내가 막 빨리 못 읽으니까 이거 내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배고 잡니다. 그러면 세 권 사야죠. 배고 잘라면. 자, 어쨌든 조국 장관님. 저희 쪽으로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그 책을 오늘 지금 메일이 왔는데 그 이렇게 뭐라지 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도 이렇게 돼서 책을 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메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 방송 그 설명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 어느 쪽에 보내도 처리해 드릴 테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